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처치학을 맡은 김혁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순환기계 질환에 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개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순환기계는 전신의 모든 조직에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세포 내 대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로이기도 합니다. 혈액의 경로는 길지만 체내의 총 혈액량이 혈관을 순화하는 데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환기 이상이 발생하면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환기계 질환은 혈액 흐름의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 협심증 등이 있고요. 특히 심부정맥, 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등 이러한 질환은 수분 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질환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요.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2년 이전에는 뇌질환이 2위였지만 심장질환이 암에 이어서 한국인 사망원이 2위로 2012년에 이렇게 26,000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실 것은요. 주로 병원에 오기 전에 급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질환으로 우리가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처치자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순환기계, 해부생리와 순환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 예를 들어 혈액, 심장,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하고요. 동맥 질환의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과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순환기계의 해부 생리를 이해한다. 심장 구조와 기능, 혈액순환을 이해한다.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을 정의할 수 있다. 심장질환의 증상과 징후를 이해하고 설명한다. 심장질환의 응급처치 및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용어 정의 몇 개 보시겠습니다. 혈액입니다. blood.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이고 불투명한 빨간 액체, 즉 피입니다. 혈장입니다. 플라즈마, 혈액세포와 영양을 운반하고 배설의 장기로 노폐물을 운반하는 혈액의 끈적끈적한 액체 성분을 말합니다. 헤모글로빈, 적혈구 속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색소 단백질이고요. 생체 내에서는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혈관, 베슬,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가느다란 관입니다. 자, 심근경색이죠. 심근경색. 예, 마이오카디날 인프락션. 심근에 분포하는 심장동맥, 즉 관상동맥의 기질적 변화로 인해서 심근으로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이고요. 급사의 주요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5, 60대 분들이 이 심근경색으로 자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대, 30대에서도 발병률이 아주 높은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장 heart, 정맥으로부터 혈액을 받고 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근육기관이 있고요. 또 관상동맥, coronary arteries, 예, 여기서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말합니다. 협심증, angina pectoris, 심근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흉부에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 가슴이 쥐어짜듯 아플 경우 협심증인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심근경색으로 조금 의심될 만한 증상은 명치 끝이 늘 체한 것 같이 답답한 경우 또는 역류성 식도염인가 싶을 정도로 역류성 이 식도염을 자주자주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심근경색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그림은 순환기계의 역시 해부 생리학 중에서도 인체의 체순환 부분입니다. 순환기는 인체의 각 조직에 연료를 공급하는 보급 통로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즉,
순환계는 전신의 모든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세포 내에선 대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폐쇄회로입니다. 순환계는 혈액이 들어있는 기관으로서 심장과 여러 형태의 혈관, 그 여러 형태의 혈관이라고 해서 대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소정맥, 대정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 형태의 혈관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폐쇄회로로 순환기 계통은 혈관 계통과 림프관 계통이 있습니다. 혈관 계통에는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구성되며 림프관 계통은 일부의 물질 수송을 맡고 있고 모세림프관과 림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환기에서 혈액순환의 동력은 심장입니다.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폐로 갔다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 또는 소순환과 심장에서 다시 전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체순환 또는 대순환으로부터 분류가 됩니다. 즉, 폐순환은 정맥혈이 우심실로부터 폐를 거쳐서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폐로부터 혈액이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대순환은 산소화된 혈액이 동맥을 따라 전신 조직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에 공급하고 조직 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정맥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혈액은 좌심실이 수축함으로써 대동맥으로 박출된 후에 동맥과 소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흐릅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조직세포와 혈액 사이에 물질 이동이 일어나서 세포의 노폐물은 제거가 되고 산소와 영양물은 세포로 섭취됩니다. 모세혈관에서 물질 이동을 거친 혈액은 소정맥과 대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혈액이 통과하게 되는 경로는 길지만 체내 총혈액량이 혈관을 순환하는 데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혈관방의 해부도입니다. 역시 이 순환기계 구조와 기능을 보는 데 있어서 이 혈관방은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 순환기계는 운반, 보호, 조절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먼저 운반이라는 것은 세포대사와 관련된 모든 물질이 순환기계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보호되는 것은 상처, 몸 안으로 들어온 미생물, 독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요. 응고기전은 혈관 손상 시 혈액 손실을 막아줍니다. 백혈구는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몸을 보호합니다. 조절 부분은요, 혈액은 호르몬과 다른 조절 분자를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기관이나 조직으로 운반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순환기계는 인체의 각 조직에 연료를 공급하는 보급 통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에는 혈액, 혈관, 심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혈액, 블러드 보시겠습니다.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액상의 조직으로 물질 운반 역할을 하는 혈액은 크게 혈구, 이 혈구에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있고요. 자, 이렇게 혈구와 혈장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혈액은 액체 성분의 혈장과 골수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고형 성분의 혈구, 즉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류가 됩니다. 혈구 중에서 적혈구의 수가 감소하면 함유되어 있는 혈색 소량, 헤모글로빈 양이 저하되고요. 조직으로의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 상태를 빈혈이라 하며 WHO의 기준에서는 혈색소량이 이 성인 남성의 13g 이하, 성인 여성은 12g 이하를 빈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발병이 높습니다. 혈액은 크게 액체 성분, 혈장을 말하고요. 고형 성분 이렇게 나눕니다. 액체 성분에는 물, 전해질, 단백, 당, 지질, 호르몬, 비타민류, 미량 원소, 면역 항체, 기타 노폐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형 성분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림에 보시는 건 적혈구와 백혈구인데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혈액 성분의 구성은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어집니다. 혈구는 다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적혈구는요.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적혈구의 수명은 약 120일 정도입니다. 성인에서 이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며 파괴는 대부분 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색소, 예, 헤모글로빈을 말했죠. 이걸 함유하고 있죠.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약간 큰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죠? 1제곱밀리미터의 평균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이고요. 병원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균이 침입했을 때 아메바 운동을 해서 세균 주위로 이동한 후에 세균을 섭취, 소화하여 식균 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제거해 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상태를 우리가 혈소판 감소증이라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혈액의 응고 및 지혈 장애가 초래됩니다. 혈장, 끈적끈적한 노란색 액체로 혈액량의 약 55%를 차지합니다. 물이 90%, 혈장 단백질 9%, 무기염류 1%로 구성되며 혈액 응고에 필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영양소, 호르몬, 항체 및 노폐물 운반, 체온 유지 역할을 합니다. 자, 혈관은 왜 파란색으로 보이고 혈액은 왜 빨간색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묻는다면요. 헤모글로빈은 원래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와 결합을 하면 더욱 선명해지고요. 또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면 젓갈색으로 변합니다. 피부를 통해서 보는 정맥은 이산화탄소와 결합한 젓갈색이나 피부를 통하여 보이므로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적혈구 때문이기도 한데요.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의 빨간색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혈관 베슬입니다. 혈관은 혈액을 보내는 가느다란 관입니다. 사람의 혈관 중 총 길이는 12만 킬로미터입니다. 대단하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뉩니다. 동맥은 산소나 영양을 함유한 혈액을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는 관이고요. 점차 가늘어져 모세혈관으로 이행하며 여기서 조직과의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하고 다시 모여서 정맥이 되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 그림을 동맥, 정맥, 모세혈관 잘 보시죠. 그래서 동맥의 벽은 내막, 중간막, 외막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막은 동맥벽의 본체를 이루는 막이고요. 탄력 섬유와 평활근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중간막의 구성에 따라서 높은 혈압에 견디는 대동맥이나 굵은 혈관의 탄력성 동맥과 평활근 세포가 풍부한 기관 내 작은 동맥, 세동맥의 근육형 동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맥의 벽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맥에 비해서는 중막이 얇습니다. 그래서 사지의 1mm 이상의 정맥에는 정맥관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혈관의 벽은 매우 얇고 내피 세포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 혈압이란 무엇일까요? 혈압은 혈액이 혈관을 통과할 때 동맥벽의 저항에 발생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자심실이 수축하며 혈액은 동맥으로 분출되는 기관을 심장의 수축기라 하고요. 심실이 이완하면서 심방으로부터의 혈액으로 심실이 충만되는 기관을 심장의 확장기라고 합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죠. 외부 심장 구조입니다. 자, 심장, heart입니다. 네, 심장은 혈액을 전신으로 흘려보내는 펌프 작용을 하며 심장 근육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을 한 바퀴 순환시킨 혈액을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심장은 무게가 250에서 300g 성인 기준에서요.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심장의 3분의 2는 정중선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네, 내부 심장 구조입니다. 심장 구조를 한번 보시죠. 순환 체계를 통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이 그리고 판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주먹보다 약간 크면서 하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영어로 하트라고 하죠. 특수한 근육으로 만들어진 네 개의 방으로 위 좌우심방과 아래 좌우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심방과 심실은 그 사이의 가운데 벽에 의해서 좌우로 심방 중경 및 심실 중경이라 부르고, 우측에 존재하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세 개의 판막편으로 구성된 삼천판이 있습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승모판막,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대동맥 판막,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는 폐동맥 판막 이렇게 있습니다. 심장이 부단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요구되며, 이것을 위해서 심장 근육에만 산소의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은 심방과 심실 사이를 돌아가면서 심장에 피를 공급합니다. 심막의 기능은 심장의 고정, 유지와 수축 활동을 할 때 마찰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네, 심내막입니다. 심장의 내면을 덮는 얇은 막으로 혈액과 접촉하는 곳입니다. 심근입니다. 심장의 근육으로 관상동맥에 의해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심외막입니다. 가장 바깥층에 있는 막으로서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층에는 50ml 정도의 심낭액이 있고요. 심장 수축과 확장에 의한 마찰을 방지해 줍니다.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의학 용어라서 이게 접하기가 어려운 용어들이 상당히 많죠. 자꾸 듣다 보면 이 용어들이 귀에 익으면서 이해가 될, 처음엔 몰랐지만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은 심장을 통과한 혈액의 경로인데요. 우리 심장 구조는 4개의 방과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는 판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4개의 방 중에서도 가장 그 윗부분에 위치하고요. 몸에 피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집니다. 우심방은 우리 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 뒤에 산소가 결핍된 피를 받아들이고, 반면에 좌심방은 폐에서 들어온 산소가 충분한 피를 받는 것입니다. 심방에 고여있던 피는 심방이 수축하며 3천판과 2천판을 통과해서 이완된 심실에 보내집니다. 심실이 수축하며 우심실은 폐동맥 판막과 통과해서 폐로 피를 보내는 반면에 좌심실 수축 시에는 대동맥 판막을 통과하여 심장의 관상동맥을 비롯해서 온몸으로 피를 내보냅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동시적인 수축은 심장의 전기 전도 체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심장의 기능은 심장이 우리 주먹 크기의 근육이고요. 약 0.5kg 무게를 가지고 있고, 왼쪽 늑골의 약간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당 약 4.7리터, 매일 6,768리터의 피를 펌프질 해내고 있습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약 5리터의 체내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평생 동안 25억 회가량 박동한다고 합니다. 심박동의 정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장의 기능은 우리 몸에 피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폐순환을 통해서 피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로 대체시킵니다. 산소가 충분해진 피는 우리 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제공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네, 다음 순환기계 질환의 종류인데요. 자, 순환기계는 혈액을 통해서 모든 조직에 섭취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고, 세포 내 대사의 결과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순환기계 질환이란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고혈압 또는 저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장에 있지만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 고혈압이나 저혈압 보시면 증상 및 징후가요. 두통, 피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동맥경화, 협심증, 중풍, 만성 신부전증, 말초,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도 유발시킨 위험 인자고요. 고지혈증은 지금 증상과 징후만 보고 있습니다. 현상 자체가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협심증, 심장마비,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라 하겠습니다. 동맥경화는 그 자체가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협심증, 심장마비, 중풍, 만성신부전 등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자, 협심증은요, 심장이 혈액 부족이고 산소 부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슴이 조여들고 무거운 돌로 눌러놓은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이런 증상을 협심증이라 하고요. 이 느낌은 흉부 압박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느껴지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오고요. 자주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나중에 침을 삼키기도 어렵고요. 갑자기 말을 못한다거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어눌해집니다. 물체가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뇌졸중은 입이 삐뚤어지는 구안을 와서 함께 가벼운 증상도 있어요. 이 의식은 있으나 반신불수가 될 경우도 있고요. 언어 장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된 중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순환기계 질환 계속되는데 심장 질환의 원인을 보시겠습니다.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흡연,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입니다. 이 심근경색 환자의 74.2%가 10년에서 40년 이상의 장기 흡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은 산소 공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장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심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동물성 지방은 혈관에 좋지 않고요. 육류에 있는 포화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 높이면서 피가 엉겨붙어 혈관을 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높은 중성 지방은 뱃살 주범이죠. 그래서 밥만 먹는데도 아랫배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중성 지방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장암, 유방암 등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동맥혈관을 좁히고요. 또 혈압과 심박수를 극도로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아드레날린이 혈소판을 혈관에 달라붙게 만들고 혈관 염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공격적이고 경쟁력이 강한 사람에게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장질환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심장 질환의 종류를 아까 보셨고요. 심장 관련 허혈성 심장 질환자들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관상 동맥을 좁아지게 하거나 막히게 할 수도 있겠죠. 이들 동맥이 내부가 좁아지게 되면 혈액의 순환이 제한되어서 심장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심장의 기능도 감소됩니다. 관상 동맥 질환 종류에는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심근경색증, 변이형 협심증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증상 및 징후를 보셨습니다. 자, 협심증은 다시 말해서 증상이 이렇습니다. 가슴 중앙에서 목 언저리까지, 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또 명치가 아픕니다. 턱 끝이 아프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진땀이 나면서 호흡 곤란이 동반되죠. 심근경색의 증상은요. 가슴 통증이 오고 뒷목 통증이 옵니다. 어깨가 자주 뻐근함을 느끼고요. 소화불량에 복통, 협심증보다도 훨씬 통증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갑고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심장 질환자들의 현장 응급처치요. 보시면 신체를 조이는 끈이나 단추를 풀어주고요. 주변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는 환자는 혀 밑으로 약을 넣어주고요.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필요시에는 기본 생명소생술 시행해야 되겠죠. 상태가 고정되지 않으면요. 신속히 병원을 이송하셔야 됩니다. 협심증이 위험한 경우는 드문데요. 심근경색의 경우는 특히 발생 후 1시간 이내 주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는 잠에 사망하시는 분들 이 심근경색이 많고요. 심근경색 환자의 90% 이상이 심장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심장질환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은요. 심실세동 발생 가능성이 항상 유의해야 되고요. 환자에게 편안하거나 자세를 취하게, 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해주시고 호흡과 맥박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약을 복용하더라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고요. 즉시 병원 이송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음, 네, 여기 현대의학에서 쓰는 니트로글리세린의 약효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한 것은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래 와서야 약의 정확한 약효와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를 알 수 있고요.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립과학 아카데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면 곧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어진다고 하고요. 내성이 생기는 이유는 에너지 공장, 그 공장의 효소를 탕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내성이 생기는 이유 두 번째는요, 이게 음주가 약효를 없애는 효과를 있기 때문에 술과 병에서 드시면 아주 위험하겠습니다. 협심증 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은 폭약의 재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노벨 수상을 창안한 노벨이 100년 전에 사용했던 폭약이라고 합니다. 당시 폭약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유난히도 협심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이 폭약을 협심증 약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약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라는 가스로 변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LDH라는 효소가 가스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밝혀진 것이고요. 남성 발기약도 폭약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데요. 요즘 남성 성기를 발기시키는 약도 복용하면 가스로 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으로 니트로글리세린과 원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협심증 약으로 개발하다가 발기 촉진 약으로 둔갑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약도 효과를 오래 누리려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